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7월 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24.94포인트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 훈풍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해서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 3,211억 순매수, 기관이 1조 1,100억을 순매수하면서 양시장 코스피가 약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840.81포인트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196억을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214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약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정책 드라이브 강세 등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지수를 강세를 보였습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다수 이론이 인플레이션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경제지표 둔화가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시장이 비둘기파적으로도 해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40에 마감했습니다. 0.74% 하락했는데요. 3시 30분 기준 0.74%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테마를 살펴보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콜 테스트 통과 임박 소식과 삼성전자의 호실적 기대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DB 하이텍, DI, 어버브 반도체, 고영,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닉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콜 테스트 품질 검증인데요. 이 품질 검증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언론은 이 삼성전자는 조만간 이후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HBM 공급을 위한 양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을 했고요. 삼성전자 측은 회사는 HBM3의 콜 테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주요 대형 고객사의 콜 테스트 통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HBM3의 PRA를 준비 중이고 PRA는 엔비디아가 아닌 삼성 측의 과정이지만 통상 양산을 위한 전 단계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엔비디아 콜테스트 최종 통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던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 이 팀을 통해서 HBM3 4세대와 HBM3E 5세대를 비롯해 차세대 HBM4 6세대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5일 내일이죠. 내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 예상치가 6조 6,681억 원이었지만 최근에 8조 2,055억 원으로 23%가량 증가를 했고 2분기 매출의 컨센서스도 같은 기간 71조 1,969억 원에서 73조 6,702억 원으로 3.4%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고용지표 부진 등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혼조세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4.57, TSMC 3.86, 마이크론도 3.19%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작용했습니다. 오늘 또 저PBR 관련 종목들에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 구체화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신한지주, 흥국화재, 삼성생명 등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두산, GS, 하나, 삼성물산 등 지주사업 및 그리고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 관련 종목들 또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주주 배당 소득의 조율,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등 기업 밸류업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 세제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직전 3년 평균 주주 환원 금액의 5%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쓴 기업은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주주에게는 증가한 배당 금액 하나여 현재 14%인 세율을 또 9%로 낮출 계획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고 45%인 세율을 배당 증가 금액 분리과세를 도입해서 25%까지만 부과하고, 밸류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은 전체 기준 중소연매출의 5천억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 중견기업,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제외를 하고요. 전체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상속세도 한도 역시 이 공제 한도 역시 기존 600억에서 1200억으로 올리고,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폐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기존에 연 2천만 원에서 200만 원이었던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각각 4천만 원과 500만 원으로 늘리고,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 등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이 첨보, 신성 ST, PI 첨단 소재, 엔캠, 에코프로, 사마콘덴서 등 일부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반등했었습니다. 미국 뉴욕 시장이 이제 고용 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혼조세 마감했는데, 테슬라가 6.54% 상승하면서 2분기 차량 인도량 개선 모멘텀 속에 잇따른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2분기 4월에서 6월 동안 인도량이 총 44만 3,956대로 시장 조사업체 패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3만 9천 대로 웃돌아왔고, 1분기는 38만 6,810대 대비로도 14.8% 증가했고,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도 91만 대를 돌파해서 1위 자리를 이어펴 왔습니다. 중국 비아디 72만 6,153대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또 올가에서는 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일달러 상향 조정하고 있고, 웨드부시의 분석가 된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한 후에 12개월 목표 주가를 종전에 275달러보다 9% 높은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모건스탠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CL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CXL 2.0을 양산용 이 테스트 장비 도입 예정 소식에 QRT,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 CLXL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네오셈은 또 이 CLX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군이 가시화 주목 속에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인 CL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양산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주요 장비 협력사로부터 CXL 양산용 검사 장비를 수급해 3분기 중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인 엑스콘과 네오셈은 밴더로 선정돼 각자 자체 개발한 CXL 2.0 D램 양산용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CXL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CXL 장비 평가에 나서면서 빠르면 내년 4분기 중에 CXL 메모리를 양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더블4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폴더블4 스마트폰 공개 기대감에 PI 첨단 소재, 파이낸텍, 인터플렉스, 대덕전자, 파인텍, 시노펙스 등 폴더블4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10일 날 프랑스 현지 시간에서 현지 시간으로 언팩 행사를 개최하는데,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Z 폴드를 비롯해
갤럭시 워치 7 시리즈, 갤럭시 버즈 3, 갤럭시 링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갤럭시 Z 플립 6와 갤럭시 Z 폴드 6가 이 국내 출고가가 전작 대비 한 10만원 안팎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갤럭시 Z 플립 6 256기가짜리 모델이 148만 5천원, 갤럭시 Z 폴드 6가 256기가로 모델은 이 모델 가격은 이제 220만 9,700원에 각각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처음으로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 화웨이에 내줬는데, 이번에 언팩 행사는 폴더블 폰 종주국으로서 이상을 바로 세우고 중국에 내준 1위 자리를 탈환할 중요한 무대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 등은 공개된 갤럭시 Z6 시리즈의 경우 전작에서 부족하다 여겨졌던 카메라나 무게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구산업, 대오AL, 삼화알루미늄, 풍산,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구리 9월목 가격이 2.59% 상승하면서 4.533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런던에서도 이 구리 현물 가격이 톤당 9,720.19달러를 기록을 했고 2%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비철금속 가격이 미국 서비스업과 고용지표 둔화에다가 이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 상승을 했고, 중국 공급관리협회 ISM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 PMI가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수요 우려가 부각되지만 미국 서비스업과 고용 냉각 신호가 이를 상쇄한 결과라고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순항 소식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파이버 프로, 하나 등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에 있었습니다. 한편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브라질 엠브레이로와 체결한 공급 계약 규모가 추가 사업 수주로 190.90억 원의 매출액 대비 25.17%가 190.9억 원에서 605.18원 그 매출액 대비 79.78% 증액이 됐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하반기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첫 엔진 조립을 마치고 첫 연소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3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용 75톤급 엔진 조립을 완료하고 전남 공나로우주센터에서의 엔진 성능 검사 수락 연소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락 연소 시험은 발사체 장착 전에 최종 성능을 검증하는 연소 시험으로 엔진 시스템까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우주청은 세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엔진을 처음으로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항공우주항공청의 이제 우주 수송 임무 설계 프로그램장이 이번 엔진 수락 연소를 포함해 전반적인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순항 중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 계기로 우주발사체 분야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